네, 시장의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위원님의 종목들도 잘 갑니다. 오늘 또 AS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인바디죠. 네. 인바디 AS 부탁드려요. 인바디도 이제 다들 아시죠? 그 배경만 그대로. 차트가 바뀌는 거고 이 추세선은 그대로 늘 고정입니다.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주봉상 차트 흐름이죠. 저점 구간을 깨지 않았고 인바디의 실적을 보니까 재무적 모멘텀도 양호하더라. 그리고 주봉상 200주선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잘 만났을 때 그리고 의미 있는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여지가 충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라는 말씀들을 꼭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주봉상 200주선이 잘 맞아떨어진 기업들을 잘 찾았다면 최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인바디 같은 종목들 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인바디처럼 조금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고 안전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을 작전 리포트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가급적 지금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오른 종목들을 추격하는 그런 매매 형태보다는 아직도 좀 저평가된 종목은 남아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주가 지수가 단계적으로 좀 상승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방송 이후에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다라고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차트 캡처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횡보 구간에서 이슈성, 테마성 종목들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지수 전반으로 시장이 올라올 때는 주도주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상승들이 나오는데 이슈나 테마성 상승도 아니고 주도주 수급에 의한 상승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종목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빠르게 시장 전반이 좀 올라왔을 때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시장 대응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바디처럼 수급이나 이익이 조금 남아있는 종목들은 중기 되돌림선까지는 조금 더 보유해 가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AS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모그린텍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AS 부탁드려요. 대체로 뭐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모그린텍, 아모텍, 그래도 고생하셨던 분들이 꽤나 있을 수 있어요. 주봉상 고점에서 잡았다라고 한다면 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올라가는 종목들을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중간까지 되돌림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기 되돌림 자리가 가까운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아직까지 주봉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찾고 노력하는 것이 안전한 수익과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로 현 구간이죠. 그리고 나노 멤브레인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살아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고 기술력, 특허가 풍부한 기업이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그린텍은 지금 신규 접근보다는 중기 되돌림 자리와 맞닿아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일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관리하실 분들은 관리를 해보시고 적어도 여기서 수급의 추세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남은 비중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들을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 같아요. 위험하겠죠? 작전 리포트는 주봉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라리 아모그린텍이나 CJ제일제당 20%, 15% 이상 오른 종목들 보시기보다는 휠라홀딩스, KB금융, 디오, 원준, 한국가스공사, LS, 롯데관광개발 최근 1, 2주 사이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 주 5일 동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조금 저희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주 3회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고 작전 리포트 다시 보기 유튜브에서 되시잖아요. 그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찾아보시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에 있는 종목들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방송을 보고 공부도 같이 해야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또 일단 종목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종목이
순현금성 자산이 시총보다 높다. 돈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 것 같은데 네. 일단 힌트를 볼게요. 국내 최초의 원전용 철근 개발사고요. 철강조 같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LNG 기지 공사용 초저온, 내진용 철근을 개발을 했고 마지막으로 시총이 3,001억 원인데 순현금성 자산이 3,339억 원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도 57%로 굉장히 높은데 힌트 좀 주시죠. 철근이 있습니다. 철근. 뭐 철강 업종을 하면 네. 뭐 H빔이나 아니면 풍력발전이나 대형 철강 업체들도 있고 철판을 하는 데도 있는데 네. 이 기업은 철근입니다. 철근. 철근이라고 한다면 공사장에 보면 저렇게 얇은 철근들 모여져 있는 거 보셨을 네네네. 거예요. 저것이 철근인데 대부분 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근 대부분 이제 철근이거든요. 네. 철근이라는 사업 부분 딱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사주 매각을 했다면 매입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3월에는 매입한 것 중에 절반에 자사주 소각을 해서 좀 유명했었습니다.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알려주세요. 한국철강입니다. 한국철강. 네. 오늘 생소하실 수도 네, 있어요. 오늘 유튜브에서 사실 철강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좋은 업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져오셨나요?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주택 업황을 좀 더 많이 따라갑니다. 철근 사업부가 전부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철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철강 업황보다는 전방 산업을 주택으로 좀 한정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조금은 다르게 놓을 수도 있지만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리는 포인트 하나하나마다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용 철근을 개발을 했고 98년도에는 LNG 기지에 사용되는 초저온 철근을 개발을 했고요. 16년도에는 내진용 철근을 자체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업력이 좀 오래된 철근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부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 2,4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의 성장, 영업이익은 228억 원으로 318%의 성장을 좀 보였고요. 1분기 국내 철근 수요를 보면 25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의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근 가격이 2월, 3월 걸쳐서 톤당 6만 원 이상 인상이 좀 되어서 마진율 측면에서는 1분기, 2분기까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와 Q, 가격과 판매량 모두 다 좀 증가를 했는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 대비 44,000원이 평균적으로 올랐고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가량 증가를 했으니까 1분기도 참 좋았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2분기를 보면요. 매출액은 3,1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3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내외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톤당 철근 가격이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8월, 9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신규 착공이 좀 미뤄지고 있고 그 수요가 절감되다 보니까 그럼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2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이 아닌 이유는 4월부터 6월까지 철근 가격이 올랐습니다. 4월은 톤당 26,000원 인상이 되었고요. 5월은 톤당 62,000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성수기, 계절 수요 특수가 이어졌다. 그럼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좋기 때문에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짤막하게 업황 말씀을 드리면 정부 주도로 주택 공급에 있어서 주택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주택은 늘려가는 것으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모든 후보가 천명을 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철근 시황, 국내 업황에 있어서는 앞으로 2, 3년 동안 전방산업, 주택산업에 있어서는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단조 사업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철근 사업만 영위를 하고 있어서 국내 건설 경기, 그중에서도
주택 산업과 관련해서 거의 100% 연동되는 사업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계절 수요 최대 성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닥 구간에서 스물스물 반등이 나오는 시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적도 좋고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궁금한 점이 아까 그 최대 주주 소식들이 지분율 네.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해요. 네, 우량한 재무 구조를 좀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본 총계가 7,35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01억 원이었는데요. 자산이 약 4,356억 원 초과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BPS 주당 순자산 가치가 18,079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7,000원, 7,100원 사이는 정말로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현금 화면에서 보시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단기 금융 상품을 합쳐서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253억 원 그리고 86억 2천만 원을 더했을 경우에 3,339억 6천만 원가량이 이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3,001억 원인데 순현금 자산이 3,339억 원이다. 시총보다 하면 크네요. 시가총액보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차입금이 0원입니다. 그래서 순현금성 자산에서 차입금을 빼면 이 기업의 순현금이 되는데 차입금이 0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케이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금이 시총보다 많다라는 메리트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을 1년 동안 했죠. 지난 20년도 1월, 11월부터 올해 21년도 5월까지 약 720만 주를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약 632억 원가량을 들여서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지난 3월 25일 그중에 딱 절반인 360만 주 발행 주식 총수의 약 7.8%를 소각했습니다. 이 소각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도 나왔고 그 정도로 매입을 했으면 차라리 다 해버리지 왜 절반만 했느냐라는 실망감 때문에 일부 되돌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 리포트에서 되돌림이 어디까지 나오는가를 지켰다가 주봉상 저점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키스코 홀딩스라고 현재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51.81%, 특수관계인까지도 포함을 했을 경우에는 57%가 넘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볼 때에 일반 유통 주식수는 20% 내외의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매입해 놓은 자사주 그리고 순현금성 자산이 엄청나게 넘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겠습니다. 남은 360만 주의 자사주를 추가적으로 소각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이참에 배당을 늘려보거나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소설 같은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자진상폐에 대한 이슈는 없을까라는 것까지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실적과 업황은 좋고 순현금성 자산이 시총보다 많다라는 것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혹하는데 네. 가격 전략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사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 2년 전에 매를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워낙 순현금성 자산이 많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좀 보았던 종목인데요. 다시 보면 주봉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맞았습니다. 네. 그곳에서 스물스물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차트는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이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현금을 까먹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했고 그리고 배당 확대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슈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격은 7,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조금 더 여유롭게 본다면 7,100원 아래에서는 꼬박 차곡차곡 모아가셔가지고 사실 긴 호흡으로 이 종목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디오 원준, KB금융, 휠라홀딩스, 한국가스공사, LS, 롯데관광 등 오리온 대상, CJ제일제당 수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간혹 있었죠. 넥스틴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제가 차트를 주봉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꼭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차라리 매매를 하실 때 이처럼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고 좀 대형주, 실적이 있고 탄탄한 종목들 안전하게 수익을 좀 내시자라는 의미에서 작전 리포트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도 가격 잘 참고하시고 이미 오른 종목들 따라가시기보다도 방금 오늘 2번이나 리와인드를 했습니다. 한국철강 이외에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종목들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그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장기적이라는 기준이 얼마 정도인가요? 장기적으로라고 한다면 저는 3에서 6개월 정도를 네. 중기 정도로 중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로 한다면 최소 1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국철강입니다. 주봉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에 네. 주봉 차트로 보면 금방인 것 같잖아요. 그래도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린다는 겁니다. 주봉이라. 그렇죠. 그러면 이 시세를 충분히 다 내가 내 계좌 수익으로 받아들이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최소한 중기 되돌림까지는 가고 거기에서 시세가 더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가늠을 하셔야지 여기서 중반까지만 딱 올라갔다고 해서 이 정도면 내가 방송 보고 공짜로 얻은 종목이니까 여기서 수익 봐도 좋겠다라고 하셔도 좋겠지만 차라리 고개가 끄덕여지시고 작전 리포트를 10분 활용하신다면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한국철강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